네, 오늘 시장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같이 얘기 나눌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와우넷의 임주화 멘토 오랜만에 나오셨고요.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멘토도 오늘 같이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거래 일수로 보면 코스피가 4거래일째 사실 하락이에요.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된 하락이 이게 계속 이어지나 싶기도 하고 조금 시장을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나와주신 두 분께 지금 현재 시장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임주화 멘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거의 다 빠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 3거래일 전부터 있었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일봉상의 캔들에서는 음봉으로 계속 나오면서 매도 물량이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진폭, 캔들의 진폭보다는 밑에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매도 물량은 거의 나왔다. 이제 손절하고 나갈 사람들은 거의 다 나갔고 들어오기도 조금 불안하고. 좀 최근 한 5거래일 전까지만 해도 네. 손절 잡고 들어와야지 하고 들어왔었던 수급들도 또 3%씩 지수가 잠깐씩 밀릴 때마다 자꾸 손절 컷이 나가니까 지금은 현금으로 매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역으로서 조정 권역은 거의 이번 주에 막바지에 다다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이 어떻게 주도 섹터로 가서 이제 갈 수 있는가가 관건인데요. 네. 어제나 오늘 장 상태를 좀 보아하면은 다음 주에 뭐가 갈지를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 좀 반등하면 화장품이 먼저 가겠구나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또 하루 지나고 나니까 전혀 수급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또 시간이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어저께 움직이는 거 보면 이제 자동차 부품주가 좀 주도를 가려나라고 했는데 그쪽도 약간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래도 자동차 쪽이 좋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연초에도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더라도 인상하는 기조 속에 있더라도 물가지표가 기준 5에서 6%일 때에는 자동차 쪽으로 굉장히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반증하듯이 현대차랑 기아가 생각보다 더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반기까지 현대차가 1차 밴더부터 2차, 3차 밴더에게 그동안은 가격 후려치기를 해가지고 부품사들이 마진을 못 보게 만들어 놓고 차를 이제 부품을 가져다가 판매를 해서 했었지만 물가 상승 상태가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가라앉지 않으므로 지금은 판매 네네. 단가가 높은 것들을 판매를 하게 되면 많은 마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으로 좀 바뀌는 분위기가 좀 있다. 뭐 부품 그다음에 또 산발적으로 화장품은 1분기 실적이 좋아서 반등한 건데 이게 지속성을 지닐지는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1분기 실적 어닝 나왔다 하고 사면 2분기 때 안 좋아서 내려가는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2분기도 좋다라고 하는 어떤 뷰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 뭐 리오프닝 포함해서 화장품주는 조금 산발적인 그냥 슈팅이었고 기조 자체로는 자동차 쪽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하락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은데 주도주를 찾기에는 아직 조금 잘 모르겠다. 일단은 자동차 관련해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다른 주도주는 눈에 잘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이세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약간 이렇게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DYFMP인가요? 다시 한번 또 그 CFD 계좌와 관련된 이슈가 하나 나왔고요. 이게 그래서 다른 데로도 뭐 이렇게 더 튀면서 시장을 압박할 요소인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또 하나는 이제 2차 전지의 대장주인 에코프로와 관련돼서 이동채 전 회장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악재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작은 거지만 또 크게 해석되기도 하고 안 좋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는지 이화진 멘토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그동안 이제 한 몇 달간 시장을 이끌어왔던 게 이제 2차 전지였고 그 부분들이 최근 한 달간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서 이제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심 자체가 좀 안 좋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그 시장을 이끌어왔던 거는 좀 자동차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었던 것 같고 물론 최근에 이제 FOMC에서도 금리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최종 금리에 대한 금리 중단에 대한 이슈도 어느 정도 시장에 조금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가 갈 수도 있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DDR5에 대한 DRAM 가격에 대한 인상이 조금씩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조금씩 반등에 대한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2차 전지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 같이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주도주로 움직일 것이냐가 아마 5월 중순 이후에 대한 모습을 좀 보일 것 같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움직임 장세들이 대부분 뭐 자동차나 아니면 이제 반도체 쪽으로 흐름이 서서히 좀 움직이는 좀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뭐 SG증권의 사퇴화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조금 불안 심리가 계속 나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오늘 나왔던 뭐 신대양 제지나 아니면 DY 관련된 뭐 이슈 같은 경우는 물론 아직까지는 뭐 그전에 있었던 뭐
8개 종목에 대한 그 관련 종목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슈퍼개미에 대한 뭐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오늘 좀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그건 다음 주쯤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CFD의 계좌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여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최근에 이제 금감원에서도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서서히 이제 전수조사를 조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CFD가 많았던 종목들 뭐 SG증권이 많이 보였던 종목을 필두로 해가지고 네. 그런 리스트들이 서서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가짜 2차 전지를 포함해서 그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는 조금 중소형단의 종목들은 조금은 회피를 하시되 오히려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가 어딘지를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신용거래 비중이 좀 높은 종목들은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는데 임주환 멘토께서는 그 SG증권발 최근에 뭐 8개 종목 그리고 오늘 또한 2개 종목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이 사태가 조금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이 와중에도 사도 될까가 질문이시지 않으신가요? 2차 전지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최근에 있었던 주가 조작이라든지 신용거래와 관련된 이슈가 종종 해서 터지고 금감원 쪽에서는 또 전수조사하겠다 이 계좌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뭐 주의를 좀 해야 되는지 전략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지가 궁금한 거죠. 일단 거래소에서 조사를 한다 그러면 IP 계좌, 뭐 차명 계좌, 그다음에 뭐 국세청 연계해가지고 바로 증거 잡아서 보통 중앙지검에 넣으면 남부 찍고 바로 구속되죠. 근데 금감원에서 전수한다는 얘기는 증권사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2달에 한 번씩 금감원에서 사람 찾아와가지고 한 번씩 전산 뒤지고 갑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조사하겠다는 거는 정기적으로 조사할 때 좀 더 그 부분을 조사하겠다라는 내용이고 뭐 법적으로 이제 과연 그 계좌를 개설했을 때 기준이 지금 너무 좀 그러니까 허들이 낮은 거 아닐까? 그걸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건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굉장히 뭐 맑은 물처럼 시장이 퓨어해집니다. 그럼 그때는 매수하기가 굉장히 편안해지실 텐데 어쨌든 보이지 않는 CFD 계좌가 사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워낙 국민들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조만간 금감원이 조사한다는 얘기는 종목 리스트를 공개하든 그런 증권사가 어느 정도 물량이 있다는 걸 공개하든 뭐 그런 부분을 오픈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구속이 돼가지고 이제 악재가 생겼는데 계속 악재가 생기는 분위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속이 됐고 뭐 감옥 이미 가는데 한 번 더 갈 건 아니잖아요. 네. 더 갈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 형량 부분도 배임, 횡령, 통정 매매, 그다음에 시세 조종, 선행 매매 이 5가지는 징역 10년을 일단 갑니다. 그런데 3년짜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정보가 미리 있었고 차명으로 산 부분에 대해서 일정 그 부분에 대한 죄를 묻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주가 조작을 할 수 있는 모든 형량 중에서 좀 낮은 거에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징역을 가시는 건 가시는 거고 우리가 에코프로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할 때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결국 그 리튬에 대한 가치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약에 따진다고 한다면 숫자상으로는 43만 원이나 44만 원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43만 원까지 기다렸다 사야지는 없는 거고 네. 지금부터 사셔가지고 평단을 50만 원 초입에다 맞춘다고 보시고 좀 운이 좋으면 46, 7, 8에 맞춘다고 보시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는 지점이 맞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방에서 돌리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방을 보고 있는 경우에는 한 4주에서 한 6주 정도의 어떤 조정 기간 조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조정을 타이밍으로 보시고 트레이딩 하셔야 되는데 가는 시점이 궁금하시다면은 한 8월에서 9월 정도 3분기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그 악재는 오히려 매수 기회였던 거야? 라는 걸 묻는 시점에서 이제 출발할 수가 있으므로 그 정도의 여유 있는 폭을 보시고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은 여유를 두고 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매수해야죠. 그리고 네. 아까 뭐 형량이랑 뭐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주가 조작이라든지 범죄와 관련된 부분은 엄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다만 이전에 나왔던 형량 구형보다는 조금 덜 나왔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엔터주 얘기 좀 했었거든요. 오늘 YG가 워낙 시세가 좋기 때문에 엔터주 좀 더 봐도 되겠습니까? 이화진 멘토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뭐 어제 실적도 잘 나왔었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베이비몬스터가 이제 7명으로 최종 멤버가 확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YG 엔터테인먼트가 남은 거는 이제 블랙핑크에 대한 재계약설 그리고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는 한 3, 4분기 정도 이제 데뷔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한 모멘텀은 조금은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 대신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5월 말쯤에 지코가 이제 하이브 레이블로서 이제 코즈 엔터테인먼트에서 남성그룹이 이제 데뷔를
임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지금 엔터주들의 흐름이 무슨 어떤 콘서트에 대한 흐름도 좋았었지만은 이제는 신입 그룹들의 이제 아티스트 그룹의 이제 데뷔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향후 이제 중국이나 이제 관련된 콘서트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물론 이제 오늘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가 시장을 이끌었었지만은 아마 5월 중순 넘어가서 때부터는 좀 하이브가 서서 이제 뭐 컴백을 하거나 신인 그룹들이 데뷔를 하는 무대들이 나오는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주환 멘토께서는 지금 시점에서 엔터주 중에 눈에 보이는 건 어떤 게 보이세요? 엔터 스케줄을 좀 확인을 해보면 네. 일단 지금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건 하이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스케줄이 뭐 빡빡하게 붙어서 뭐 엔하이픈 이제 곧 나올 거고, 그다음에 르세라핌 뭐 일본 투어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스케줄이 빡빡해서 뭔가 일정이 나와서 뭐 굿즈를 팔거나 아니면 앨범을 팔거나 하는 것들은 하이브 쪽에 스케줄이 많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에스파 말고는 약간 답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SM에 있는 그 가수들을 하이브 밑에 있는 위버스에다가 위임을 해서 이제 굿즈나 아니면 팬키트, 팬사인회, 팬미팅을 이제 거기서 진행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SM은 지금 전체적으로 NCT가 거기 맡겨질 거야 안 맡겨질 거야가 지금 관건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JYP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주가가 먼저 가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투어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500억, 600억 벌던 애들이니까 그 정도 매출 더 나올 수 있겠지. 향후 그렇게 보는 건데 맞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엔터 쪽은 향후 3년 정도는 굉장히 공연 수입이 많을 예정이고요. 지금 밀렸던 게 터져 나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큐브 엔터도 사실 지금 되게 스케줄 여자 아이들 미국 투어가 있어가지고 또 그쪽도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지금 YG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 재계약 부분은 지금 계속 이슈가 많이 있어서 좀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베이비몬스터가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몬스터가 나와도 판매를 해도 아이브 파는 것처럼 만큼 팔 수 있을 건가가 관건일 텐데, 일단 100만 장은 넘겨야지 이제 야 이거는 주가를 미리 사두길 잘했다가 되는 네. 거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약간의 조정받고 향후 이제 비전을 보고 트레이딩 하셔야 될 텐데, 엔터주 전체적으로 원래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3년 정도는 엔터주가 원래 뭐 주도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빡 주도주는 아니더라도 향후 1, 2년 정도는 엔터 쪽이 공연 사업 쪽이 현금 회전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이 벌림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시점은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가져오신 단기 유망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임주환 멘토께서는 방금 전에 베이비몬스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YG 플러스를 단기 유망주로 가져오셨습니다. 얘기 좀 더 들어보고요. 그리고 이화진 멘토는 덕산 네오루스 OLED 확장 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뽑아주셨는데 간략하게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주십시오. YG 플러스부터 듣겠습니다. 임주환 멘토. 네, 그렇습니다. 그 차트 상에서 일단 가격대를 먼저 불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시한 가격은 6,600원에서 6,420원 정도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오늘 시가에서 뜬 자리에서 이제 중간 지점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6,100원 정도 전일 종가 라인 부근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7,940원 정도가 그냥 기술적으로 수급이 몰리면 요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만 그냥 밸류에이션 상으로 10,000원도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기관의 평단이 지금 최근에 그 전전일부터 아마도 차트가 뭐 상방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어서 그랬을까요? 기관 평단이 5,860원 정도, 그리고 외국인 평단이 5,859원 정도이기 때문에 둘이 거의 같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이 6,550원인데 그러면 기관 외국인보다 한 10% 정도 올라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싶으실 텐데, 사실 뭐 이거는 기술적인 뭐 단기 차익 부분이고요. 물량이 밑에 쌓인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7,000원 돌파해서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바로 간다기보다는 오늘은 시가 하단에 그 전일 종가 라인에서 조금씩 매집하셔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YG 플러스를 가져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연예인이 신인이 나와서 이제 정산을 받아서 돈을 벌면 그게 매출로 잡히는 게 YG 엔터이고요. 네. 우리가 YG 플러스를 트레이딩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그 팬키트, 굿즈, 앨범이 판매되는 수입이나 음원 수입은 YG 플러스에 파킹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의 숫자로 바로바로 찍히는 거는 데뷔하자마자 보여지는 거는 YG 플러스에게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은 YG 플러스가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YG 엔터가 이렇게 뜬다라고 하면 당연히 YG 플러스 쪽에 신인 데뷔하고 음반 판매하고 뭐 이런 것들의 수익이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세요. YG 플러스 단기 유망주로 저희가 소개받았고요. 이화진 멘토가 가져오신 덕산 네오룩스 투자 포인트 좀 들어보죠.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던 거는 최근에 이제 뭐 IT 뭐 수요, 뭐 모바일 쪽이나 아직까지는 이제 경기가 좀 회복되는 모습은 좀 보이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2분기가 좀 성수기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물론 이제 갤럭시 폴드도 이제 한 7월, 8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 2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OLED 장비에 대한 수주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 한쪽으로 해서 내년에 아이패드 폴더블 쪽, 아이패드 쪽으로 이제 신제품이 이제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OLED 시장 자체가 좀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 쪽으로도 지금 OLED가 대략 한 50% 정도 진투율이 된 만큼 이제 모바일에서 태블릿 그리고 노트북까지 이제 어느 정도 OLED가 좀 확장 국면을 이제 볼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 만약에 애플이 이쪽 시장에 이제 들어오게 된다 그러게 되면은 결국에는 경제 회사들도 이제 서서히 이제 OLED로 이제 바꿀 태세로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OLED 시장 자체는 2분기 때부터 기점으로 좀 시장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 유망주를 가져온 것도 최근에 주가가 빠졌다는 측면에서 네. 어느 정도 조정은 다 받았다 생각을 해서 단기 유망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지금 목표가랑 손절가 제시되고 있죠. 5만 원에 손절가는 3만 5천 원 제시하셨으니까요. 이제 조정을 마치고 실적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단기 유망주 덕산 네오룩스까지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럼 두 분이 가져오신 중장기 유망주 한번 확인해 보죠. 임주화 멘토 중장기 유망주 뉴로메카 가져오셨는데요. 협동 로봇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한다 이렇게 제목 뽑아주셨습니다. 그리고 LG전자를 가져오신 이화진 멘토 여기도 결국엔 로봇 산업이 좀 들어가는군요. 전장과 로봇 산업의 구조적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뉴로메카부터 투자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사실 로봇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산업용 로봇 쪽이 장사가 이제 잘 될 것이냐, 아니면 특수 로봇이 장사가 잘 될 것이냐, 아니면은 서비스 봇이 잘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산업용은 성장률이 10%, 그러니까 목표가를 설정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서비스 봇은 이제 36%에서 22%, 그다음에 그 특수 로봇이 한 20에서 22%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토탈 제일 성장이 빠른 쪽은 산업용 로봇이다라고 보실 수,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네. 산업용이 아니라 서비스 로봇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삼성, 그다음에 현대차, LG 그쪽 서비스 봇 시장 180조 사이즈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들어가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로봇이 조금 더 빨리 돌릴 수 있었던 거였고요. 기관이랑 외국인이 지수가 빠진데도 뭘 사고 있을까를 잘 살펴봤는데 뭐 예를 들면 SBB테크 같이 관절 아니면 무릎 이렇게 큰 관절부터 작은 것까지 있는 다양하게 있는 SBB테크나 아니면은 해외에 판로가 많이 개척되어 있는 SPG나 아니면은 뉴로메카 정도 세계선에서 수급들이 이제 좀 받쳐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전에 있는 갭을 메꿔서 상한가 나왔던 라인까지 걷어 올라온 뉴로메카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매수가는 36,750원에 36,000원 레인지에서 넓게 트레이딩이 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35,400원 정도가 이거 기관도 약간 나가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구간이고, 목표가는 이전 고점 5만 원 이상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중장기로 드렸는데 중장기까지는 아니고요. 한 8월까지 중간중간에 이렇게 스윙 하실 수도 있고 먹고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관 가격은 35,100원 정도, 외국인 평단이 이제 한 33,800원이기 때문에 완전 밑에서 받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트레이딩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주화 멘토에게는 한 8월 정도까지 기다리면 그건 중장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목표가 네. 5만 원에 손절가 35,400원 제시를 하셨습니다. LG전자 중장기 유망주로 가져오신 이화진 멘토의 투자 의견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네,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시스템 에어컨이나 일반 가전 제품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유럽 쪽 시장의 비중이 많이 큽니다. 뭐 올해부터 이제 주가가 1월 달부터 서서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관건은 유럽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가전 사업부에 대한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지만 LG전자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가전 사업부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네. 일단 전장 사업이나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장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파워트레인 자체의 멕시코 법인 자체가 이제 하반기 때부터 이제 가동률이 이제 서서히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북미 쪽에 있는 자동차 전기차 고객사들 쪽으로 인해서 이제 발주가 서서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작년 1분기 때부터 서서히 이제 흑자 전환이 됐고, 아마 내년 내후년부터는 이제 LG전자의 사업부 중에서 가장 두 번째로 가장 매출이 좋아지는 전장 사업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달부터는 이제 클로이봇도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를 한 만큼, 물론 로보스타는
삼성전자나 이제 로보티즈와 같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서비스용 로봇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LG전자가 단순하게 가전 사업부가 아닌 여러 사업부에 대한 성장을 모멘텀을 통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기대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 로봇과 전장 사업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알고 계시고 기대감이 많죠. LG전자 주가가 이제 좀 반등을 해줄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LG전자와 관련된 목표가 1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만 원으로 제시하셨으니까 중장기 유망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 짓죠. 임주화 멘토 그리고 이화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